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갈 이야기는요. 이 러시아가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던 대규모 공세. 이게 단 5초 만에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네, 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5억 원이 넘는 최신형 탱크가 그냥 강물에 처박히고요. 호, 65억 원짜리가요? 그리고 15대가 넘는 기갑 부대가 꼼짝없이 진흙탕에 갇혀버리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정말 악몽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모든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투 하나가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기술, 심리전, 그리고 전술이 아주 기가 막히게 엮여서 만들어낸 결과죠. 그렇죠. 65억짜리 탱크가 고철이 되고 대규모 공세가 멈췄다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좋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2025년 12월 26일 새벽 4시입니다. 장소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카제니 토레츠 강변이고요. 아, 그지요? 네, 당시 러시아의 큰 그림은 이 지역을 뚫어서 남부 전선 전체를 위협하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라면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강을 건널 때 쓰는 특수 공병 차량 있잖아요. 다리 놓는 장비요. 아, 교량 전차네네. 그걸 거의 다 잃은 상태였어요. 무려 1000대 이상을요. 1000대나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카제니 토레츠 강이 폭 자체는 한 20m 정도로 좁거든요. 그런데 주변이 온통 진흙탕이고 강둑은 거의 수직 절벽에 가까워요. 아, 건너기가 아주 힘든 지형이군요. 최악이죠. 기갑 부대가 건너기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령 장비 없이는 도하 자체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곳을 택했다는 건 그만큼 러시아의 상황이 절박했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랄까 기상천외한 물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프랑켄슈타인이요? 네, T-80BBM이라는 최신형 주력 전차를 개조한 건데 이게 모습이 정말 이상합니다. 500만 달러짜리 탱크 위에다가 낡은 철제 다리 절반을 그냥 어설프게 용접을 하고요. 허, 탱크에다가요? 네, 그 위에 나무 판자를 덧대고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드론 공격 막겠다고 거북이 등껍질 같은 철창까지 씌운 겁니다. 이야, 정말 조립품이네요. 그렇죠. 자료에 어떤 분석가가 쓴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던데 최고급 스포츠카 페라리로 자갈을 나르는 격이라고요. 그 뷰가 아주 정확하네요. 전투에 써야 할 최신 자산을 공병 장비로 썼다는 건데 이건 단순히 장비가 부족하다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러시아군이 2022년 초에 키이우 공세 때나 시베른스키 도네츠강 건널 때 겪었던 그 끔찍한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때도 무리하게 강을 건너다가 큰 피해를 입었었죠. 네,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러시아 지휘관은 이번에는 뭔가 다를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날씨 때문이었어요. 날씨요? 네, 새벽 5시가 되니까 시속 60km가 넘는 아주 강력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은 이 눈보라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눈, 그러니까 카메라를 완벽하게 가려줄 크렘린의 선물이라고 믿고 자신만만하게 진격 명령을 내린 거죠. 자연이 우리 편일 거라는 아주 고전적인 착각이네요. 하지만 현대 기술, 특히 열상 감지 기술 앞에서는 눈보라가 더 이상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병사들한테 이제 안전하다 이런 잘못된 안정감을 줘서 방심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 착각이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96시간, 그러니까 나흘 동안 밤낮으로 열상 드론을 띄워놓고 있었어요. 러시아군의 모든 움직임을 손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죠. 와, 눈보라가 쳐도 엔진열은 숨길 수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수십 톤짜리 탱크 엔진이 내뿜는 열기는 어쩔 수가 없었죠. 우크라이나는 즉시 저렴한 정찰용 FPV 드론, 그러니까 조종사가 직접 드론 식점에서 조종하는 드론 4대를 발진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충돌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현대전의 핵심인 전자전이 등장합니다. 러시아도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다는 거죠. 네, 러시아는 폴 21이라는 아주 강력한 전파 방해, 그러니까 제밍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우크라이나 드론 3대의 조종 화면이 그냥 까맣게 먹통이 됐어요. 눈밭으로 곤두박질 쳤죠. 신호가 끊겨버렸군요. 네, 러시아군 탱크 안에서는 승리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전자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 폴21 같은 시스템이 특정 지역에 강력한 방해 전파를 쏘아서 일대를 통신 불능 상태로 만드는 일종의 광역 방어막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어막에는 항상 빈틈이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허점을 파고들었군요. 네, 우크라이나는 아예 전파 자체를 쓰지 않는 방식을 동원한 겁니다. 방섬유 드론의 등장이죠.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무선 전파 대신에 아주 얇은 유리실, 그러니까 광섬유 케이블로 조종기랑 드론을 직접 연결한 겁니다. 유선으로요. 맞습니다. 이건 사실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구시대 기술의 재발견에 가깝죠. 전파 방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아예 원시적인 유선 방식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재밌네요. 물론 단점도 명확합니다. 케이블 길이 때문에 사거리가 짧고 줄이 어딘가에 걸리면 그대로 추락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특정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제밍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었던 겁니다. 이 드론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선명한 4K 열상 화면을 계속 볼 수 있었군요. 그렇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크라이나는 아주 교묘한 기만 작전을 펼칩니다. 일부러 아주 밝은 적외선 발광기를 달고 시끄러운 무선 신호를 막 내뿜는 값싼 쓰레기 미끼 드론 6대를 러시아군 진지 쪽으로 날려보냈어요. 아, 공격용이 아니라 미끼용으로요? 네, 말 그대로 나 여기 있어 하고 소리치면서 관심을 끄는 역할이었죠. 이건 심리전의 영역이네요. 눈보라 속에서 뭔가가 번쩍이면서 다가오면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 있는 병사들은 과민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러시아군은 훈련도가 낮은 병사들이 많아서 이런 심리적 함정에 더 약하다는 분석이 많았죠. 바로 그 약점을 정확히 찌른 거군요. 네. 그리고 러시아군은 이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번쩍이는 드론 실루엣을 보고 대규모 드론 공격인 줄 착각하고 공황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AK-12 소총이랑 12게이지 산탄총을 눈보라 속 허공에 대고 마구잡이로 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러시아 병사들은 스스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한 셈이 된 거죠. 아, 총과하염 때문에? 네, 그들이 쏜 총의 총고화염 그리고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체온이 우크라이나의 열상 화면에는 어둠 속 네온사인처럼 환하게 보였을 테니까요. 값싼 미끼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진짜 위협은 전혀 다른 곳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짜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군이 미끼 드론 몇 대를 격추하면서 환호하는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의 주력인 와일드 호넷 5대가 나타났습니다. 와일드 호넷이요? 네, 이 드론들은 지상 6m 이하 아주 낮은 높이로 시속 16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침투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러시아군이 쏘아대던 그 총소리가 이 드론들의 작은 모터 소리를 완벽하게 감춰주는 역할까지 했죠.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목표 선정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보통은 가장 위협적인 주력 전차,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교량 역할을 하는 그 프랑켄슈타인 탱크를 먼저 노릴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와일드 호넷 2대는 나무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교량 전차를 지원하던 MTLB 복구 차량, 그러니까 고장난 차량을 구출하는 군안 차량의 연료 탱크를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아, 지원 차량을 먼저 공격했군요. 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거대한 주황색 불덩이가 눈보라를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면서 폭발했고 지원팀은 순식간에 무력화됐습니다. 체스로 비유하자면 왕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에 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물을 먼저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제 교령 전차는 무슨 일이 생겨도 도와줄 아군이 없는 상태로 폭발 충격으로 약해진 강둑 위에 완전히 고립된 거죠. 60톤짜리 다리가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시한폭탄이 된 셈이네요. 네, 진퇴양난의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절박해진 러시아 지휘관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병력을 총동원해서 방어막을 치면서 교량 절차에 계속 전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까요. 마지막 발악이었군요. 네, 다리는 90%까지 펼쳐졌고 뒤따르던 15대의 기갑부대도 강을 건널 준비를 하면서 일제히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만큼은 러시아군이 승리를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의 계산 안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떤 순간을 말이죠? 교량 장비가 90% 이상 펼쳐졌을 때
즉 무게중심이 가장 불안정해지고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해지는 바로 그 순간을요.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서 물리학과 구조역학까지 계산해 넣은 아주 정교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함정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된 겁니다. 16km 후방에 숨겨진 위치에서 아까 말했던 전파 방해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광섬유 FPV 드론 3대가 암살자처럼 발사되었습니다. 이 드론들의 임무는 아마 광범위한 파괴가 아니었을 겁니다. 거대한 구조물을 무너뜨리려면 전체를 다 부술 필요가 없거든요. 가장 약한 핵심적인 연결고리 하나만 끊어내면 됩니다. 아킬레스건을 노리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시속 177km로 날아온 드론은 60톤의 다리를 지탱하는 단 하나의 핵심 지점, 주 유압 경첩을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그 경첩 부분을. 네, 첫 번째 드론이 경첩을 파괴하고 두 번째 드론이 그 옆에 보조 지지 케이블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물리학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지점을 잃은 60톤의 다리의 무게가 이제 외부의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게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엄청난 장력이 걸린 강철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면서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굉음과 함께 철골 구조물이 부러지면서 강으로 추락했고 500만 달러짜리 T-80 탱크도 함께 강물에 처박혀서 거의 수직으로 서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야심찬 도하 작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단 5초 만에 거대한 고철 장애물만 남기고 끝나버린 겁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결과네요.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겠죠? 그 뒤에 대기하고 있던 15대의 기갑부대는 이제 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고 진흙탕에 고립된 그 15대의 러시아 기갑 차량은 이후 출동한 우크라이나 포병과 집속탄에 아주 손쉬운 거깃감이 되었습니다. 집속탄까지. 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안에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이 들어있어서 넓은 지역에 흩뿌려지는 무기인데 이렇게 뭉쳐있는 기갑 부대에게는 정말 천적과도 같죠. 이 지역에서만 총 27대의 중장비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전술적인 실패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전략적인 재앙입니다. 이 도하 지점이 막히면서 남부 포크롭스크로 가려던 러시아의 새해 대공세 계획 전체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멈춰버린 셈이니까요. 하나의 작은 다리를 잃은 게 아니군요. 네, 전선 전체의 보급망과 기동로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마 러시아는 최전선에 배치했던 그 귀중한 전자전 부대까지 빼내서 후방 보급로를 지키는 데 투입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들으시면 정말 충격적이실 텐데 바로 비용 분석입니다. 비용이요? 이 완벽한 함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쓴 드론의 총 비용이 약 8,000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1,000만 원으로요? 네, 이걸로 700만 달러, 약 90억 원 이상의 러시아 최신 장비를 파괴하고 수백억, 어쩌면 수천억 원이 투입됐을 대규모 공세를 몇 주간 마비시킨 겁니다.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3만%에 달합니다. 3만%요? 월스트리트의 그 어떤 헤지펀드도 꿈꿀 수 없는 수치죠. 바로 그 3만%라는 숫자가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20세기 전쟁이 탱크나 전투기 같은 값비싼 소수의 플랫폼 대결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저렴한 소모품들이 비대칭적인 위협을 가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그 변화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군요. 네,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게다가 이 처참한 실패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러시아군의 절박함과 그 경직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전 효과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사건은 단 하나의 잘 연결된 전선, 약간 광섬유 케이블 하나가 어떻게 수백억 원짜리 군사작전을 멈춰 세울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거죠. 네,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상대의 물리적, 심리적 약점을 파고드는지가 승패를 가른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러시아는 강력한 전자전 시스템이라는 방패를 믿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방패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원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창을 들고 나온 거고요.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군대끼리의 충돌이 아니라 이처럼 수많은 작고 똑똑한 공격들이 모여서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는 밤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저비용 기술로 고비용 장비를 파괴했는지에 집중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이 기술의 확산은 양날의 검입니다. 머지않아 양측 모두 혹은 전 세계 모든 분쟁 지역에서 수십만 개의 값싼 자율공격 드론을 투입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을 결정하는 드론 소음이 전장을 뒤덮는 날이 온다면 말입니다. 공격의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살상의 결정이 0.1초 만에 알고리즘으로 내려지는 전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이 5초간의 붕괴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훨씬 더 빠르고 비인간적인 전쟁의 서막을 보여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군사나 정치 시사에 관심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쟁 시사 채널에서는 이처럼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